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양천고 담당 강사 조정국어학원 조우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 중간고사를 위해서 대비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또 양천고가 또 하필이면 개학하자마자 바로 내신을 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됐는데 뭐 추석 전이라 어쩔 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보면서까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본다는 거, 뵌다는 거 같이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게 나올지 이런 거 한번 같이 예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보면 뭐 저는 이렇고요. 뭐 저 봤죠? 자, 저희 학원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니신 분들 안 다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당연히 교과서 내용에 분석 노트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이제 예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양천고 기출 문제가 아니라, 양천고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 기출 문제가 보다 이제 외부 학교들 기출 문제들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정리. 라고 해서 마지막 직전 수업 때 나가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부 교재. 특히 또 이번에 양천고 친구들은 이 책을 많이 받아봤죠. 왜냐면 좀 추가 문학이 많았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서 6주차로 총 진행이 되는데요.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다고 조금 걱정이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범위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진도 예상 범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 문제 풀고 또 진도 나가고 예상 문제 풀고 진도 나가고 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나와서 뭐 클리닉을 하는 건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익숙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예상 범위는 쌤이 생각하기로는 요거 2개입니다. 자, 어머님들도 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양천고 선생님들이 그 2단원 정도씩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추가 문학을 같이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컨대 요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건 시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뚝 2라고 되어 있는 요건 이제 연작소설인 소설입니다. 소설. 그 다음에 뭐 책으로 찾는 게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 이제 안 나오고 요 2개랑 아마 외부 지문들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의 노래라고 해서 이제 향가와 시조, 이제 고전시가죠. 방학 때 조금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방학이 지났으니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향찰로 지어진 노래 향가, 그리고 시조, 그리고 제망매가랑 시조두편 이렇게 있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양천고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우리 관동별고까지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유자소전 소설까지 해서 아마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요렇게 2개 요렇게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쌤 예상으로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바로기 때문에 더 들어가더라도 해봐야 뭐 외부 지문으로 2-3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요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천고 내신 경향은 원래 양천고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단원 3-4개가 연속되게 나와서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다? 좀 추가 문학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단원 2-3개가 연속됐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은 오히려 여러분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뭐, 최척전, 돌다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설이 평이하게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외부 지문, 추가 문학 10개, 뭐, 독서, 15개, 추가 문학 5개 해가지고 한 번에 뭉쳐서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신 때 공부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10개는 원래 범위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언제 다 깊숙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원래 국어에 대한 지식과 국어에 대한 어떤 정시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 구성 및 배적 객관식 24개, 서술형 6개인데 작년에는 서술형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객관식이 훨씬 더 길게 나와서 서술형은 20점, 그리고 뭐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의성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돌다리를 묻는다든지 정말 단순한 단어를 묻는 단어였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서술형이 쉽게 나온 대신 객관식이 어렵게 나왔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해진
중학교 내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등급컷이 많이 낮았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80점대 중반 정도, 80점대 중후반 정도가 다 합쳐서 1등급 정도가 나온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쌤이 써놨지만 추가 문학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 왜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읽는 것만으로 지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읽어야지 사실은 등급이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제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예상 난이도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떻다? 개학 이후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고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뒤가 그 대신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동별곡 전체를 아마 이게 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준다면 국어 시험이 또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범위가 고전시가 관련해서 있을 거 당연하죠. 관동별곡이랑 그 뒤에 만응이라는 학습 활동에 이제 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 난이도 아마 80점대 중후반 정도의 1등급 컷이 나왔다는 건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돼서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게끔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이라는 거는 요거 알았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깊게 알아도 틀리는 게 내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깊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정시 공부도 필요하지만 내신 공부할 때는 훨씬 더 깊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내신 공부와 정시 공부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내신만 듣고 방학 때 잠깐 쉬겠다. 혹은 이제 내신 때 왜 이렇게 내신을 짧게 하느냐라고 종종 묻는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이제 아니면 혹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신 공부만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한 10명 중 1명, 아니면 뭐 20명 중 1명. 그러니까 계속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태도나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적인 부분을 계속 쌓아놔야 실제 내신 시험에도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 다 병행할 때 우리 방학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끝나고라도 시험 끝났다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났다고 그냥 아예 쉬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금 계속해야 이 국어는 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로 한번 쓱 볼 건데요. 설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나온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작년 한 3개년을 갖고 온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해서 유사한 정서를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로면은 여러분 요 시조에 대한 정서인데 시조를 다 알아야겠죠? 이건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윗글산 표현상.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는 문학의 개념어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통일성, 부정표현, 영탄적 어조. 내신 때 하지만 원래 알았던 거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 거 보니까 하나만 알면 절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말뚝 2를 감상한 후 작품 자체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엄마의 말뚝을 읽고 내용 전체를 묻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맞는지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조를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가다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하나만 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방학 때 나간 이황 도산12곡도 작년에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도산12곡이 시험 범위였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사실 좀 높은 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술형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서술형도 어때요, 여러분? 소멸의 이미지를 갖는 시어를 찾아 쓰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정말 그 단어 하나를 딱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못 맞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뒤에도 선정이 일단 뭔지 모르죠. 선정 혹은 임금의 은총을 비유하는 단어를 찾아 쓰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것도 찾아 써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공부를 해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다른 서술형은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 보기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기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결국엔 다른 데서는 시간을 빨리 풀고 여기서는 시간을 좀 써서 읽고 이 보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완성된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애들도 틀리겠지? 라고 하면 다른 애들과 똑같은 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틀릴 때 여러분들은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네.
이 부분은 이제 제 국어,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엄청 잘하니 성적을 빡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해와 반복,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만 이해하는 부분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트렌디한 비유로 조금 이제 수업을 디자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나 아니면 자습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곤 하시는데 이 자율적인 학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좀 강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제 공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졸다 가는 게 아닌 와가지고 웃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수업으로 좀 여러분들의 성적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고 담당 강사 조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